화장품을 잘살 거라 뭐 이런 걸로 점점 하향세로 가다가 네 이제 모든 걸 다 그래서 전 재산이었어요. 네.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 네.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회에서 말하는 이거 하면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다 해놨어요. 제 기준에서는.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네. 대기업을 들어가신 대기업보다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공기업을 간 거죠. 오, 진짜 엘리트 코스네요. 사회가 봤을 때. 네네네네. 그래서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오. 네,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저랑 좀 안 맞았어요. 저의 가치관과 저의 방향성과.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12시에 퇴근하고 막차 타고 집에 가고. 근데 이런 게 계속 될수록 고민이 되는 게, 와, 나는 남들이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다 잘한 거다라는 걸 다 열심히 일어났더니만, 주어지는 보상이 12시 땡하고 이렇게 집에 가고, 막 영혼 없고, 이거 뭐가 좀 잘못됐는데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네. 그렇게도 쭉 다니다가 이제, 요건 아니다 해서 퇴사를 했어요. 오. 내가 여기를 나가서 뭘 할지는 명확하진 않는데, 나 여기서 나가도 뭘 해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나야. 나는 지금 여기서 갈리고 있어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일단 퇴사를 했는데 제가 ENFJ거든요. 되게 계획형이에요. 그렇게 해서 다 잘 해왔는데 현타를 느낀 거잖아요. 아, J로 안 살 거야. 이제 다른 도화지 위에 나를 좀 올려놔 볼 거야. 그래서 제가 여행 가거나 하면 제가 계획을 엄청 잘 짜고 가는 타입이거든요. 불안 요소를 힘들어해요. 제가 중학교 때 연애를 오죽했으면 데이트 한 번 할 때 전날에 사전 답사를 했던 애였어요.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. 싫어하더라고요. 그랬던 애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마음 되는 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살아볼 테야 해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했던 게 검색했어요. 가장 험난한 여행지, 뭐 가장 어려운 여행지 이런 거 검색했더니만 인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래 나는 인도를 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요? 에어아시아 인도를 검색해서 네. 나름 또 최저가로 나온 거. 심지어 에어아시아야. 네. 인도 코치라고 이제 남부 쪽이 있어요, 인도에. 네. 가장 저가 항공이 거기 나오길래 네. 편도를 구입해서 갑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쭉 하고요, 배낭여행. 6개월이나요? 네, 네. 인도에서요? 인도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인도를. 한 달 반이요, 인도에서? 네, 인도 반 틈을 이렇게 돌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아시아 쪽 이렇게 여행을 쭉 하게 돼요. 근데 인도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. 워낙 변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. 그러니까 제의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에요. 계획대로 되는 걸 하나도 안 돼요, 안 돼요. 뭐 기차는 뭐 6시간 연착 이런 것만 기본이고 여기서 좀 있다 보니까 한 달 반이나. 네, 어떤 느낌이 생겼냐면 그때 저도 아직도 잊지 않은 게 생각보다 별일 안 난다. 생각보다 큰일 안 나네. 우리가 MBTI라는 걸로 사람들 이렇게 많이 규정을 짓긴 하지만 재미지만 물론 우리가 생각보다 더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구나. 저도 완전히 국내에서만 쭉 살았던 애기 때문에 네네. 이런 성향은 그냥 나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근데 이제 계속 저의 배경지를 바꿨던 거죠. 예를 들어 제 흰색 도화지 안에 있었으면 저의 흰색 부분은 사실 잘 안 보여요. 근데 검은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저도 제가 피해 성향이나 아니면 그걸 즐길 수 있는 성향을 가서 많이 느꼈어요. 많이 다녀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많이 보게 돼요.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, 말레이시아 살 때, 호주에 살 때, 미국에 살 때 이게 배경지가 바뀌는 거잖아요. 그쵸. 네. 근데 그때마다 저의 새로운 면을 찾았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네.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내가 하는 길에도 확신도 쓰고 네.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인도에 갔다가 태국에 가게 되는데 네. 태국에서 보통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아요. 네. 근데 저는 마사지 배우셨어요? 네, 배웠어요. 저 마사지사로도 오래 대박. 일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거 돈 되게 잘 벌잖아요. 그런 줄 알고 갔다가 실패. 그것도 어떤 큰 그림이 있었냐면 네. 그 제가 호주 워홀을 갈 생각이 있었어요. 왜냐면 거기서 돈 벌어야지.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높은 게 뭘까? 근데 마사지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 최고일 것 같아요. 네. 태국에서 배우자 해서 저는 마사지 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마사지를 배웠어요. 어쨌든 그때 딴 자격증 때문에 호주에 가서도 이제 실제 마사지사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의 일 열심히 태국 사장님 밑에서. 네,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고부가 가치 사업은 아니었고요.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.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마사지사를 해야겠다 이런 거 진짜 하기 참 어려운데. 어렵죠. 근데 제가 마사지사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. 지금 우리 대형 병원 같은 데 가면 청소하는 거, 그다음에 우리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 가서 청소하는 것도 하고, 웨이터도 하고, 키친핸드도 하고. 제 키친은 제 기가 막히거든요. 한 키친을 했습니다. 아시네. 그거 근데 저는 그때 저를 많이 깼어요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의 귀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안 할 것들 막 이런 거를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.
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러웠어요. 마사지 할 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. 내가 낮춰서. 네. 그때도 가끔 무시받는 일이 생기면 네. 너무 속상했고 네. 그 마트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저 보는 앞에서 쓰레기 앞에 막 확 뿌리고 이런 걸 보면은 아 막 되게 무시받는 느낌 들고. 맞아. 인종차별 당하고. 인종차별 웨이터 할 때. 기본이죠. 맞아. 네. 네. 저도 키친핸드랑 웨이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옷이 엄청 더러워진단 말이죠. 기름 냄새 맞아요, 엄청 배기고. 맞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난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난 맞아요. 한국 돌아가면 뭐든 할 수 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나도 한국에서 이 정도 대학 나오고 이런 데도 했었는데 하면서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면서 네, 네.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갖고 뭔가에 도전을 잘 못하고 맞아요. 있어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맞아요. 것도 있잖아요. 엄청 있죠. 그런 게 엄청 깨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 경험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한 일주일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. 저도요. 더 못했을 거 못했을 한국에서 거예요. 못했을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 자존심 상해니까. 그쵸.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공기업을 다닐 때는 출퇴근하면서 콧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. 네. 맨날 이렇게 죽상으로 갔는데 마사지사 하면은 되게 힘든 걸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. 하고 싶어서. 그리고 호주에 가서 제가 스스로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사지를 하는 그 과정을 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가는데 제가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가더라고요. 오.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도 유튜브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처음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그때도 룰루랄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제 삶의 결이 그때 좀 셋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때까지 성과가 날 때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? 이런 질문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. 네. 근데 그거의 답이 전 딱 이거예요.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한 건데 내가 이걸 왜 버티면서 하지?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일이 힘들어도 맞아요. 성과가 안 나도 그럼 딴 거 하면 되잖아요. 맞아요. 5월을 그렇게 지내시고 나서 네. 근데 그 다음에 대만에 가서 네. 사업을 하셨어요? 뭐 사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네. 제가 영어가 또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. 다윈이라는 동네를 갔을 때 대만 커뮤니티 안에서 지냈어요. 지금도 한류가 대단하지만 네. 그때도 한류가 붐이었었거든요. 오. 숙소에 대만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런닝맨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한국 화장품이 되게 인기가 많다라는 걸 옷이랑 캐치를 하고 문득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대만에서 내가 이걸 팔고 있는 뭐 스쳐갔어요. 네, 근데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아 이게 한류가 이렇게 왔는데 젊은이가 이걸 이용 안 한다? 이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. 나는 방금 본 화면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. 그때 결심을 했어요. 근데 마사지를 결심하고 와서도 안 맞았던 것처럼 화장품을 잘 될 거라 화장품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간 대만에서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떤 현실이 있었죠? 일단 뭐 유명한 건 이미 다 입점이 돼 있었고 네네네네. 그리고 개인이 하기에는 네. 제가 언어가 돼야 됐어요. 네, 마케팅적 관점도 없었고 뭐 이런 걸로 점점 하향세로 가다가 네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때 한국으로 투자 오게 됐죠. 비용이 얼마나? 그때 그냥 한 2천, 3천 정도였는데 그래서 전 재산이었어요. 네. 그때 전 재산에 잃으신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호주에서 대만으로 가기 전에 호주에서 먼저 한국 입국을 하죠. 그래서 뭐 화장품 도매상 가고 다 준비하고 할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은 이제 말렸어요. 아 이거 좀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도 저는 내가 봤다. 내 눈으로 봤다. 내 비전을 내 시각화했다. 여기 있었다. 그건 했어. 하는 장면은 만들었는데 그게 안 팔릴 줄은 몰랐어요. 결과까지 봤었는데. 그러니까 그때 장부 같은 것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네. 잘했어요. 네. 그게 또 밑바탕이 돼가지고 유튜브도 할 수 있었던 거고. 그러고 네. 나서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? 네, 그렇죠.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상실감은 일단 저는 제 커뮤니티 안에서의 트랙을 벗어났어요. 네. 제가 자발적으로.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했고 그리고 같은 대학 친구들이 어떤 자기 전공에 맞는 회사를 갔을 때 나는 워홀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또 사업을 하고 뭔가 계속 다른 트랙을 갔어요. 네. 근데 돌아왔을 때 그때 아마 31살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려요, 31살이.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나 큰일 났다. 다시 재취업도 어렵고 돈 다 썼고 그때 통장에 50만 원인가 있었을 거예요. 예, 예, 예. 전 그래도 1,000만 원이라 있었거든요. 그거는 나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한 번 더.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마냥 치기 어린 얘기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를 하기 싫은 게 저도 다른 서포트가 없었으면 저 진짜 되게 더 안 좋게 갔을 수도 있어요. 네. 제 상황에 맞게 지금 잘 풀린 건데 그래도 부모님 감사하게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. 긴 여정을 끝나고 내가 이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. 돈도 다 없어졌고
커리어도 이제 다 끊겼고 나이는 들었고. 또 그 당시 때 맺었던 많은 인간관계들도 많이 끊겼어요. 제가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.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이 시작된 거예요.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. 네. 그래서 계속 잤어요. 도망갔던 것 같아. 근데 왜냐면 또 자존심은 있어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너 할 수 있잖아. 나는 이게 더 힘들었어. 원래 내가 그걸 안 갔으면 가졌을 수 있었던 거. 다른 친구들의 뭐 대기업의 커리어라든지 사업을 하는 친구의 커리어, 이걸 자꾸 한 번에 탈환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검색을 하고 서칭을 하고 하려는 것들이 다 너무 어려운 것들이야. 혹은 그러니까 이게 한 방을 바라게 되는 맞아요, 거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겠어요? 내가 지금 이만큼 단절됐는데. 그러니까 하려다가 와 어디부터 해야 되냐 하다가 회피, 그게 자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계속 자게 되더라고 사람이. 그때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인생의 최악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상은 큰데 내 몸은 안 움직일 때 네. 이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. 맞아요. 이 괴리감도 맞아요. 그렇고. 맞아요. 근데 그때 어떻게 다시 움직이시나요?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실 아무리 맞는 말을 봐도 안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. 뭔가 이렇게 폭풍이 몰아쳤으면 그게 가라앉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.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조차도 그때 저를 이제 저 바닥까지 차라리 쭉 잠수시킨 다음에 차라리 이 바닥에서 디딜 수 있는 게 이거구나를 인지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. 네. 그거를 인지하니까 그때부터 좀 일어나 볼까? 했던 게 일단은 햇살을 쬐자였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받자. 아침 뭐 한 6시 이쯤에 이제 일출하고 이럴 때 받기 시작했어요.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. 뭔지 모르게. 그러다가 이제 걷는 게 좋으니까 좀 뛰어볼까?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침 조깅을 조금씩 시작하는데 그냥 좀 뛰다가 숨이 찰 정도,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이 뛰임을 느낄 때쯤에 돌아오곤 했어요. 근데 이게 뭔가 건설적이고 벌써 뭔가 되는구나 같지만 아니에요. 지금 뛰고 와서 돌아오면 또 씻고 다시 누워요. 어쨌든 하나의 흐름을 깨고 나니까 뭔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것이 좀 매일 아침은 적어도 아침만큼은 좀 내가 햇살도 쬐고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싶다 했고, 좀 더 하다 보니까 하루에 5km는 뛰어볼까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엑셀에 또 제의가 나와요. 엑셀에 표 쫙 만들어가지고 네. 언제는 뛰었고 언제 안 뛰었고 몇 킬로 뛰었고 이거를 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거기서 활력을 많이 찾고 거기서 한 스텝씩 더 나아가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제 영상의 핵심적으로 담는 메시지가 과거의 저예요. 그리고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도대체 이 인생, 이 삶에 태어나서 뭘 하는 사람이지?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뛰어나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지금의 어려움을 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맞아. 지금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예전에 저를 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희열감 느끼고 좋아요. 와, 근데 진짜 너무 비슷한 게 저도 그 무기력했을 때 네. 방구석에서 햇빛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아, 그래서 저는 장롱 안에 들어가 있고 있어요. 저도 저를 완전 고립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, 계속 제도. 회사 끝나고 돌아오면 7시, 8시부터 자서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잠을 계속 잤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로 이겨냈으니까 네. 그때 방구석에서 저렇게 되게 용기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. 네. 그 사람한테 영상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만들기 시작했어요. 진짜. 평행 이론인가? 네, 그래서 진짜 되게 신기해요. 앞으로도 그런 거 많이 만들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같이. 예. 이 영상에 그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. 뭐예요?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, 이거를 아, 가지고 좋네요. 젊어서 고생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 썸네일이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어떤 거요?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.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. 네. 선행돼야 될 게 자존감 수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젊어서 고생을 하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. 분명히 잃는 부분이 무조건 생겨요.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없으면 잃고 무너진 것에 포커스 맞추게 돼요. 그럼 예전에 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지내고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. 자존감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, 진짜로.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최고라면 사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. 그쵸. 이제 그럼 내가 할 것들을 찾아갈 때 일단 첫 번째는 나를 높여줘야죠. 내가 나를, 그쵸? 네, 그쵸. 맞아. 그래야 남들도 그렇게 보니까. 그리고 나서 나를 높여주는 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, 저는.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만 두시다 보면은 자존감은 저절로 올라가요.
맞아. 네. 그게 자존감이 낮다면 네.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네. 컵이잖아요. 네. 제가 맞으려고 해보실래요? 잠깐. 이렇게 하면 벌써 이미지가 저거 뭔가 오, 되죠. 네. 아 이거 귀한 거고 네. 이거 잠깐만 네. 보고 좀 할게. 네.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도 그 불구하고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그쵸 같다는 되죠. 느낌으로. 근데 제가 그냥 굴렸어요 막 이렇게. 아니면 발로 탁 깠어 앤드류님이.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. 그러면 이건 발로 까도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. 근데 하물며 컵이라는 기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얘의 가치가 바뀌잖아요. 네.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의 가치를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? 맞아. 얼마나 무궁무진해요. 1차적으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건 본인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가 나를 막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아까 컵 대하듯이 함부로 대해요. 근데 내가 내 명품이고 네. 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으니까 네. 아까 컵 조심해 깨져 하는 것처럼 잠시만 조심해줘 귀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지게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먼저 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훈련. 잠깐만 이게 좀 훈련이에요. 맞아, 이거 너무 네. 좋다. 네. 음식도 잘 차려서 먹고. 네 맞아요. 그 좋은 거 좋은 거 나한테 먹고, 먹이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막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김치볶음밥을 해도 접시에 얹어서 먹고 후라이팬에다 먹지 네 말고. 맞아요. 옷도 웬만하면 다리에 입고 다리 입고 좀 좋은 비누 쓰고 팔꿈치끌 로션 바르고. 그게 근데 단순히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투나 습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누가 칭찬을 해주면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. 아니에요 네.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. 이것도 습관이에요. 왜 내가 높여도 되는 건데 나를 굳이 너무 낮춰요. 맞아요. 뭐 잘못한 것도 사실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해도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면서 훈련하는 게 결국 내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실천일 것 같아요. 네. 자기개발 유튜버로 훌륭하신데요. 감사합니다. 예시를 인정받았다.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여기까지.